그 10주년 네. 이지 않습니까? 네. 어제가 바로. 그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정치 시작 10주년에 대한 소회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전을 밝혔죠. 이제 그리고 나서 우선 제일 먼저 사실은 와야 되는 것이 제 뿌리 영주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중요한 순간에 이제 영주에 와서 그 어르신들께 인사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지혜도 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여기 이제 대구, 그 다음에 또 강연 요청도 마침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미공대 강연하고, 그 다음에 또 경북대학교 강연하고 나서 이제 여기 왔죠. 그리고 내일은 오랜만에 제가 의료 봉사했던 동산병원도 방문하고, 그 다음에 그 온 김에 예전부터 잘 알던 홍준표 시장님도 만나서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서울로 갈 겁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지금 대구가 저 정권 교체를 그 주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그 총선 승리, 그 다음에 또 정권 재창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지역 발전은 지금 굉장히 안 되고 있거든요. GRDP 꼴찌가 지금 벌써 수십 년에 달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TK 지역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이런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사실 얼마 전에 6가지 그 나름대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밝히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전부터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좀 더 범위를 확장해서 대구 경북 지역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것인지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 따지면 6+6 전략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한 바도 이야기하고 또 의견도 듣고 그럴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정당의 문제는 정당 내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게 맞죠. 이게 법원에서 풀면은 안 됩니다. 판사에게 우리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어쨌든 지금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보면 원래 가처분이라는 게 본안 소송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임시 조치를 하는 게 가처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가처분이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보통 뭐 그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늦어도 2, 3일인데 지금 보면 1차 때도 그랬고 2번도 거의 지금 한 2주 정도 시간을 두고 나서 결정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 말을 왜 그럴까 하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법원 입장에서도 정당 내 문제니까 정치적으로 풀라고 시간을 준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당 내에서 우선 먼저 정치적으로 풀어라. 저는 그 뜻이 2주 후에 본격적으로 심리하겠다. 저는 그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그때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법적으로 하겠다. 그 말인 거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으로 뽑힌 우리 비대위원장으로 뽑힌 정진석 부의장하고 그다음에 원내대표로 뽑힌 주호영 원내대표하고가 이준석과 만나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도 이 가처분을 취하하고, 그리고 또 대신에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윤리위원회에서 다시 또 심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가처분을 취하면 윤리위에서 더 이상 또다시 또
여기에 대해서 그 심사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든지 여러 가지 그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보니까요. 저는 그게 제일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아니겠는가. 그럼 더 이상 이렇게 분란 소지는 없어지지 않을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느 쪽도 정치적인 노력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정치적인 노력을 해서 이제 풀자. 그리고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주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저 뭐 비대위원장인지도 확실치도 않고 원내대표도 굉장히 그때 리더십이 흔들려서 뭘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비대위원장에다가 원내대표가 새로 뽑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결을 시도할 주체들이 이제 생긴 셈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또 법원이 시간을 준 만큼 정치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깝죠. 그 사실 더 근본적으로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 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정책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 우리의 개혁 과제를 관철하는 방법들을 전략들을 수립하는 것들 이런 것에 집중을 해야 될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이제 그 시기에 지금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도 지금 저 뭐 이준석 그 전 대표 같은 입장에서도 뭐 제가 계속 반복인데 지금은 서로 뭐 정치적인 어떤 그 타협이라든지 그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일단 시도를 하는 것이 순서상으로 먼저다. 그래도 안 된다면은 그때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지. 지금 처음부터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는 거는 저는 그건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먼저 소문을 내민다는 게 정진석 위원장이나 주 대표가 예,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서로 간의 파국은 막아야죠. 그리고 지금 하루가 급하거든요. 지금 정기국회가 지금 정기국회잖아요. 지금이 정기국회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정기국회 시즌에 국감이 지금 있고 한데 지금 우리가 총력을 다해도 제대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방어를 하거나 또는 우리가 원하는 개혁을 위한 입법을 관철을 시키거나 모든 지혜를 다 짜내도 힘든 판국인데 이렇게 내부에서 내분을 수습하느라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아닌 거죠. 그리고 특히 집권 첫 해 정기국회가 정말로 중요한데 자칫하다 보면 내분에 그냥 집중하다 보면 이거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우리가 이번에 그 국감 12월 달에 있고 그 다음에 12월 초까지가 예산 전국입니다. 근데 국감 기간이야 물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예산도 이번에는 만만치가 않은 것이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삭감됩니다. 근데 예산 삭감이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그러면 거기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야당에게 설득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총력을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는 당 내부에서 무슨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저 법정 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한 때 그때 끝까지 안 되면은 정부 원안이 통과되게 돼 있으니까 그때는 끝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아마 당원 명부 확정 짓고 그 다음에 아마 무슨 사람들이 많으면 1차 컷오프 하고 그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범위로 전국에 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간까지 하면 아마도 한 2월 정도에 이제 대표가 뽑히지 않을까. 늦어도 2월 말 그 정도가 아마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요. 그런데 또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면 아마 그 정도 스케줄이 될 텐데 만약에 28일 가처분이 인용돼서 비대위 체제가 와야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또 지금 현재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다시 최소한의 인원을 전국위를 통해서 최고위원을 뽑아서 최고위를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럼 아마도 조금 더 늦어질 겁니다. 그럼 3월까지도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대강 아마 그 정도 예상합니다. 가장 크게 느낀 점이라고 하면 정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공성이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뼈저리게 절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처음에 정치를 처음 시작하면서 교과서를 봤죠. 그랬더니 거기 나와 있는 게 정치란 권위에 의한 자원 배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안 와닿더라고요. 말이야 맞죠 사실. 근데 정치를 하면서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이 정리가 된 게 정치라는 거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삶을 위한 틀을 만드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교육제도의 틀 아래서 학교를 다니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틀 아래서 거기에서 회사나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복지제도의 틀 아래서 여생을 마치잖아요. 그래서 이 틀을 제대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보니까 이걸 정말로 잘 만들고 우선순위를 조금만 바꾸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세금으로 자기 편 먹여 살리기, 사익 추구에 관심이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보면 분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도 사실 제가 10주년 기자회견 할 때 정말로 중요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공익성의 회복, 공공성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정치가 공공성을 회복을 해야지 자꾸 사익 추구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국민들은 정말로 실망을 느끼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또 대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제가 역할을 해달라고 강한 요청을 여러 곳에서 받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무슨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제가 대표가 되고 상대방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되면 그거 하나는 분명해요. 이거는 공과 사의 대결로 선명하게 대립이 될 수 있는 구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 누구가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그걸로 이렇게 대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되는 것이 이번 이번에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 그 결과를 보면 선출된 최고위원 전원이 수도권입니다. 이런 거는 민주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58세 이재명 대표예요. 그러니까 젊은 수도권 의원으로 다 포진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음 총선의 격전지는 수도권이 되는 수도권 전쟁이 될 거고 우리가 수도권 전쟁에서 져서 180대 120이 돼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잖아요. 아무런 개혁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강 전선을 탈환을 해야 돼요. 근데 이미 저쪽은 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전쟁터가 거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그동안 여소야대로 해야 되는 일들을 제대로 잘 못했었죠.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솔직히 말해서 그 시행착오들이 있었죠. 사실은 어떤 개혁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바로 개혁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개혁을 해야지 사람들이 개혁을 받아들이죠. 근데 앞에 과정을 빼먹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용산 이전이라든지 또는 교육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그 여론이 안 좋았었던 이유가 그 개혁의 순서에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먼저 얻는 것에서 그 부분이 미숙했던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래서 개선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근데 문제는 여소야대가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도 그 10주년 기자회견 때 이야기했는데 보통 대통령 같으면 취임 첫 해가 개혁의 골든타임인 거죠. 근데 저는 윤석열 정부의 개혁의 골든타임은 총선 후 2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지금은 어쨌든 새로 지도부가 뽑히고 당대표가 뽑히면 제가 말씀드린 그 공공성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는 혁신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총선에서 이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2년 동안 내셔널 리빌딩 국가개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때가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정권 재창출할 수 있다. 그게 제가 생각한 로드맵인 거죠.